안녕하세요, 엠피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초보자 가이드 네 번째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RPG에서 돈을 번다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캐릭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기 때문이죠. 이건 PoE도 동일합니다. 허나 중요한 건 그 방식이 조금 다르다는 거죠. 일단 PoE에는 일반적인 RPG에 존재하는 골드와 같은 단일 화폐가 없습니다. 모든 거래가 사실상 물물거래에 기반하고 있죠. 그래서 다소 어색해 보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대단히 정교하게 설계된 경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게임의 큰 축을 차지하는, 아니 사실은 거의 모든 것이라 할 수 있는 패스 오브 엑자일의 경제 시스템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일단 가장 먼저 알아봐야 할 건 커런시의 개념입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보죠. 진화 여부는 일반 아이템을 매직 등급으로 업그레이드해주는 오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를 통해 아이템을 구매할 수도 있죠. 이처럼 PoE에 존재하는 다양한 커런시는 골드처럼 화폐로서의 기능만 수행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어떤 기능이 있는 소모품입니다. 그래서 골드 같은 단일 화폐 시스템에서 필연적으로 벌어지는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그로 인한 경제의 붕괴를 막을 수 있는 거죠. 허나 이런 방식도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화폐가 존재한다는 건 큰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를테면 다양한 화폐가 난잡하게 시장에 통용되면 거래를 할 때마다 각각 환율을 계산해야 하는데 이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유저들은 이런 불편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사의 자연스러운 유도 아래 두 가지의 기축 통화를 정했습니다. 바로 카오스 오브와 디바인 오브죠. 그래서 실제로 유저 간 거래를 할 때는 주로 이 두 개의 오브를 사용한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편 커런시가 이렇게 다양한 만큼 각각의 기능에 대해 모두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설사 설명드려도 머리에 남는 게 없을 거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초보 시절에 직접 사용하게 될 오브는 채 몇 가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요한 몇 가지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장비의 등급과 관련된 것으로는 진화, 변화, 연금술, 카오스의 오브 정도가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아이템의 등급을 올려주거나 옵션을 바꿔주는 역할을 수행하죠. 다만 초보자분들이 처음부터 장비를 크래프팅할 일은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것들은 주로 지도에다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이템의 홈과 링크에 관련된 오브로 총 3가지입니다. 먼저 주얼러 오브는 장비의 홈 개수를 변화시켜주고, 색채 오브는 그 홈의 색깔을, 연결의 오브는 그 홈의 링크를 변화시켜줍니다. 이 3가지 오브는 초보라 할지라도 장비에 직접 사용할 일이 많을 것입니다. 다음은 후회 오브로, 이건 이미 할당한 패시브 포인트를 반환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정제 오브는 아이템을 일반 등급으로 낮추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마지막으로 바알 오브는 아이템을 타락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게임 플레이에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 거래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PoE의 모든 거래는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거래소를 통하게 됩니다. 물론 이외에도 TFT라는 사설거래 사이트가 있긴 한데 초보자분들은 공식 거래소만으로도 충분해요. 아무튼 우리는 윤택한 플레이를 위해 이 거래소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일단 사는 것부터 알아보면 경매소에 들어가서 원하는 아이템을 검색하시면 돼요. 크게 2개의 화면으로 나뉘어 있는데 왼쪽은 주로 무기나 갑옷 같은 단일 품목 아이템 검색에 사용합니다. 그리고 우측은 각종 커런시나 파편 조각, 지도 같은 품목을 대량으로 구매할 때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이를테면 특정 커런시를 구매하고 싶다면 해당 품목을 누르고 수량을 확정한 다음 귓속말을 보내면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인게임에서 귓속말이 전해지고 상대방이 거래에 응한다면 파티 초대가 올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은신처로 건너가 거래를 진행하면 되는 거죠. 참고로 보통 PoE는 구매하는 사람이 판매자의 은신처로 이동하는 게 이른바 국룰이고, 들어갔을 땐 먼저 거래를 걸지 않고 침착히 기다리는 게 예의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판매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죠. 일단 판매를 위해서는 프리미엄 창고라는 게 필요합니다. 일반 창고와 다르게 프리미엄 창고는 돈을 주고 구매해야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죠. 판매 방식은 간단한데 창고를 우클릭해서 공개 상태로 만든 뒤 아이템을 넣고 우클릭을 통해 가격을 지정해주면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거래소에 내 아이템이 올라가므로 구매자가 나타난다면 귓속말이 올 겁니다. 그러면 똑같이 초대를 해서 본인의 은신처에서 거래를 하면 되죠. 한편 거래 관련해서 마침내 3.25 리그를 기준으로 지난 10년 동안 유저들이 주구장창 요구했던 화폐 거래소가 도입됩니다. 다만 이 영상을 만드는 기준으로 아직 3.25 리그가 시작되지 않았으니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할지는 나와 봐야만 알 수 있죠. 또한 개발사가 미리 언급한 대로 아직 실험적인 도입에 불과하므로 향후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화폐 거래소의 형태가 꽤 바뀔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아예 화폐 거래소 자체를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저로서도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시작하시는 초보자분들은 정말 좋은 시대에 시작하셨다는 말로 이 거래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레시피입니다. 일단 레시피는 PoE에 있는 독특한 방식으로 NPC와 거래할 때 발생하는 특정한 형태의 물물거래입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보죠. 동일한 맵 3개를 NPC에게 팔면 그 보상으로 상위 등급 지도를 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PoE에는 특정 재화를 특정 조합에 맞춰 팔면 또 다른 재화로 바꿔주는 이른바 레시피가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유용한 것들이 굉장히 많죠. 허나 초보자분들은 이런 것들을 모두 알고 시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현재로선 이런 레시피라는 개념이 있다는 것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굳이 이 시점에서 딱 하나만 알아야 한다면 카오스 오브 레시피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템을 특정 조합에 맞춰 팔면 2개의 카오스 오브와 교환할 수 있죠. 시간 문제로 인해 자세한 내용은 검색 엔진을 통해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초반 파밍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은 아이템 필터입니다. 이 아이템 필터의 역할은 2가지인데 먼저 하나는 필요 없는 아이템을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패스 오브 엑자일은 특징으로 필드에 굉장히 많은 아이템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 없는 것들이 가려지도록 도와주는 필터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중요한 아이템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귀중한 아이템을 미처 모르고 지나쳐버리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필터의 컬러와 사운드 효과를 적용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필터는 네버싱크라는 유저가 만드는 네버싱크 필터입니다. 패스 오브 엑자일의 거의 모든 유저가 사용하는 필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필터 적용 및 구독 방법은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잘 나와 있으니 여기서는 시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PoE에는 점술 카드라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점술 카드는 보이시는 것처럼 카드에 적힌 숫자만큼 카드를 모두 모으면 적혀있는 아이템을 얻을 수 있죠. 이 점술 카드 또한 패스 오브 엑자일의 경제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인데 특징이 있다면 특정 카드는 드랍되는 지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묘실에서 떨어지는 의사 카드가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 특정 카드를 파밍하시려거든 해당 카드에 드랍되는 지도를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PoE 경제의 기초를 알아봤는데 역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건 효과적으로 파밍을 하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2가지 간단한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유념하셔야 할 건 어떤 특별한 파밍 방법을 말씀드리라는 건 아닙니다. 설사 그런 게 있다 해도 그걸 모두가 똑같이 하는 순간 더 이상 특별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죠. 허나 그럼에도 초보자분들에게는 아주 요긴한 팁이 될 겁니다. 먼저 첫 번째는 환전에 대한 얘기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PoE에는 다양한 커런시가 있고 카오스와 디바인 오브가 주로 사용되는 거래 화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PoE의 수많은 화폐들은 돈이지만 사실 돈이 아니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걸 카오스나 디바인으로 바꿔야만 실제로 거래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거래에 사용할 수 없는 재화는 분명 가치는 있지만 돈이 아닌 것입니다.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이것입니다. 분명 템 살 돈이 없다고 하는데 창고를 보면 각종 재화들이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화폐부터 맵, 조각 창고를 보면 재화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죠. 돈을 쌓아두고 돈이 없다고 하는 것과 진배 없습니다. PoE에서는 단순히 바닥에 떨어진 것들을 먹었다고 돈을 번 게 아닙니다. 그걸 팔아서 거래 화폐로 바꿔야만 실제로 돈을 번 거죠. 다만 초보자분들은 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팔아야 하는지 판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범위를 좁혀드리면 초보자분들은 화폐, 지도, 조각 창고에 들어가는 것들만 판매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다음 2번째 팁은 리그 초반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명확한 근거가 있는데 간단히 예시를 통해 알아보죠. 과거 특정 리그에선 우주의 영상이라는 고유 반지로 인해 마음의 눈 카드가 꽤나 인기 좋은 품목이었습니다. 리그 첫날 15카우스쯤부터 시작해서 3, 4일차가 되자 7, 80카우스까지 5배 이상 가격이 뛰었죠. 그래서 이 현상을 피상적으로 본다면 마음의 눈 카드가 비싸졌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분명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이걸 조금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자면 마음의 눈 카드가 비싸진 게 아니라 카오스가 저렴해진 것입니다. 그러니 똑같은 카드를 사려고 해도 기존보다 카오스를 더 많이 줘야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건 왜 이런 거냐? 바로 공급량의 차이 때문입니다. 시장에 마음의 눈 카드보다 카오스 오브가 풀리는 속도가 압도적으로 빠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카오스 오브의 가치가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는 거고 결국 같은 걸 구매하려 해도 시간이 지나면 카오스 오브를 더 많이 줘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례에서 뭘 도출할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리그 첫날 오전의 10카오스와 일주일 뒤 10카오스는 똑같은 10카오스지만 실제 가치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가능하다면 리그 극초반에 최대한 많은 플레이 타임을 가져가서 필요한 것들을 최대한 빨리 확보하는 게 중요한 거죠. 또 추가적으로 이런 이유로 인해서 개인적으로는 초보자분들에게 리그 초반에는 앞서 말씀드린 카오스 오브 레시피를 추천해드립니다. 이 카오스 레시피도 방금 전에 예시로 대입해보면 동일한 결과가 나와요. 이를테면 리그 첫날은 디바인의 시세가 보통 40에서 60 카오스 정도에 형성되는 편입니다. 그러니 카오스 레시피를 10번만 해도 거의 0.3에서 0.5 디바인에 육박하는 결과를 내죠. 하지만 당장 시간이 지나 디바인이 150 카오스 정도에 이르면 똑같이 10번을 해도 0.1 디바인의 가치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카오스 레시피에 너무 오랫동안 지나치게 매몰되지는 않되 극초반부에는 유용하게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PoE의 세계를 지탱하는 경제 시스템과 파밍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빌드의 DPS와 생존을 결정짓는 여러가지 중요한 요소들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지금까지 NPC였습니다. 또 봐요.